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리시스입니다. 지난 전편에서 본지의 출발과 전반기 10년의 작품들을 돌아봤는데 그럼 이어서 파란만장 제작사 본지 이야기 후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전편의 마지막으로부터 약간 시간을 돌려서 2008년 4분기에 본지는 망념에 잠들라는 26화짜리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을 제작합니다. 이 작품은 상당한 투자가 이뤄진 높은 퀄리티의 애니였지만 다름 아닌 방영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이때는 아직 스트리밍 독점 공개가 전혀 일반적이지 않던 시절인데 이 작품은 TV 방영이나 원반의 발매조차 없이 오직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렌탈 다운로드로만 독점 공개된 겁니다. 게다가 편당 가격을 생각하면 꽤 비싼 렌탈비였음에도 겨우 사흘밖에 시청할 수 없는 방식이었기에 결국 보는 사람이 적었고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TV 방영을 하고 블루레이를 발매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관심은 식어 평균 1500장 정도의 낮은 성적을 거두고 맙니다. 그 이듬해에는 전작의 흥행을 등에 업고 제작된 다커 댄 블랙의 속편 유성의 재민이가 방영됩니다. 특전으로 들어간 OVA 4편이 전작 주인공 헤이와인의 달달한 이야기였던 덕분인지 원반 판매량은 매우 훌륭했지만 속편 자체의 평가는 별로 좋지 않았고 엔딩도 솔직히 여운을 준다기보다는 미완이란 느낌이 훨씬 강한 결말이었습니다. 당시엔 당연히 3기가 있겠지 아마 기다렸으나 결국 이 시리즈는 이걸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한 결말을 보여준 것이 다음 해의 히어로맨입니다. 마블의 전설인 스탠리가 원작을 담당해 화상통신으로 회의를 해가며 제작이 진행되었고 미국에서도 물론 방영이 이뤄졌습니다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화인 26화 엔딩에선 당당히 2기를 예고하며 To be continued란 글자로 끝나는데 그 2기는 아시는 것처럼 제작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담비 같은 작품도 없던 건 아니라 히어로맨의 종영 직후 방영된 스타 드라이버는 센스 넘치는 대사들이 당시 꽤 화제가 되면서 좋은 평가와 성적을 거둡니다. 이 스타 드라이버는 캐릭터와 로봇, 스토리 구성, 음악 등이 절묘히 어우러지며 코미디 터치 속에서 정말 빼어난 전개를 보여준 작품입니다. 매우 개인적이긴 하지만 에우레카와 더불어 본즈의 작품 중 가장 좋아하는 애니가 바로 이 스타 드라이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후 둘 다 소설이 원작인 고시카 넘버 6, 강철의 연금술사의 성공 뒤 건담 더불어의 감독으로 발탁되기도 했던 미즈시마 세이지씨의 오리지널 애니 언고 등이 제작되지만 모두 성적은 평균 2000장 내외로 아쉬운 편이었고 2012년에는 마침내 문제작 에우레카 7 AO가 만들어집니다. 본즈를 대표하게 된 에우레카 7의 후속작으로서 전작 캐릭터들의 아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었고 시리즈 구성과 음악을 제외하면 감독을 포함해 전작 스태프진이 대부분 그대로 참여한 애니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작품은 현실에 관련된 오키나와 문제 등을 집어넣으면서 SF 판타지가 베이스였던 전작과는 테이스트가 사뭇 달랐고 지나치게 많은 비밀과 불친절한 설명, 오락가락하는 캐릭터와 전개 등으로 결국 팬들에게는 흑역사에 가까운 취급을 받게 되고 맙니다. 같은 2012년도 후반기엔 만화가 원작인 절원의 템페스트도 만들어졌지만 이 작품을 끝으로 2014년에 노라가미 방영까지 본지는 한동안 침묵기를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약간 나중 일이기는 하지만 이 노라가미에서도 사건이 있었는데 2기의 BGM에 이슬람교를 모독하는 소리가 들어갔다고 하여 제작사 측이 사과하고 사운드 트랙을 회수, 블루레이의 발매까지 연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결국 이 2014년부터 본주도 활동을 재개하지만 이 즈음 애니업계는 작품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성공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본주는 전편에서 언급한 과니차이카, 캐나다의 완구회사와 협업한 텐카이 나이트, 전작과는 전혀 다른 스태프진이 1쿨로 만든 소울리턴 악과 오리지널 로봇물 캡틴 어스, 그리고 카우보이 비밥의 감독인 와타나베 씨의 완전 신작 스페이스 댄디를 만들었는데 댄디의 블루레이 박스가 후일 3000장을 넘기긴 하지만 이의 작품은 대부분 평균 1000장 언저리에서 주저앉으며 깊은 침체기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2015년 마침내 본즈에게 재도약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 계기는 바로 혈계전선이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원작의 정발이 늦었던 탓에 그렇게까지 주목은 못 받는 듯 했는데 일본 쪽에서 무려 평균 16,000장의 블루레이를 팔아치우며 초대박을 터뜨렸고 같은 시즌에 방영한 쇼 바이 락도 약 5,000장으로 준수한 성적을 내며 이 기세를 뒷받침해줍니다. 물론 그 직후 방영한 콘크리트 레볼루티오가 지나치게 도전적인 구성과 내용으로 판매량에서 참패하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이후 본즈는 일본 최대급 잡지인 소년점프의 만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비롯하여 모브사이코 100과 문호 스트레이독스 등 인기 원작물을 속편으로도 꾸준히 제작해가며 완전한 안정기에 들어섭니다.
즉 오리지널물보다 원작물 쪽에서 안정을 찾았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주목할 게 2018년에 본즈가 넷플릭스와 업무 제휴를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 제작위원회 중심인 애니업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나중에 따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를 계기로 본즈는 위험부담이 큰 오리지널물은 넷플릭스의 지원 아래 제작하게 되고, 같은 해 넷플릭스 완전 독점 작품인 아이코와 TV 방영은 했지만 역시나 독점 스트리밍인 희소네와 마소땅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이 작품은 호화 제작진이 만들었음에도 자위대 이야기라 국내엔 서비스되지 않는데, 실제로 외적이란 표현이 나오며 남쪽 영토 분쟁에 관련해 중국을 디스하는 듯한 대사까지 있긴 합니다. 참고로 국내엔 애칭격 표현으로 보고 마소땅이라 제목이 퍼졌지만 사실 이 드래곤의 이름은 마소가 아니라 한자로 마소탄입니다. 잠깐 이야기가 빗나갔는데, 그렇게 넷플릭스와 사업 제휴를 맺은 본즈는 다시 와타나베 씨를 감독으로 20주년 기념작인 캐롤 앤 튜즈데이를 만듭니다. 이 작품은 넷플릭스의 서포트가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만큼 세계적으로 활약 중인 음악 프로듀서와 작곡가들이 참여한 작품입니다. 심지어 실제 극중 노래는 외국 가수가 영어로 불렀고 5개 국어로 더빙까지 되며 앞으로 넷플릭스에서 펼쳐질 애니의 새로운 국제화를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이걸로 본즈의 20년을 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비록 흥행면에 있어서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제작사이지만 그렇더라도 본즈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오리지널 애니에 힘을 쏟아왔다는 점, 그리고 계속 발전해가는 애니 제작 현장에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것이 이렇게 굳건한 팬층을 거느리게 된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 또 나중에 다른 제작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선 이외에도 다양한 기획을 준비 중이니 가능하면 채널 등록 부탁드립니다.